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대세 상승은 이때부터 다시 나올 겁니다. 제가 원전 관련해서 지금 나올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인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원전이 그럼 언제쯤 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까지는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원전이 언제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하고 상승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오늘 조금 자신감이 좀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지만 오늘 좀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고 내용에 충실할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여러분들 달아주시면 제가 더 노력하고 제가 더 힘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조금 약간 중립적이지 못한 댓글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 혹시 그거를 좋아요를 눌렀다가 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못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영상 시작하고요. 일단 최근에 이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좀 자세한 부분이 빠졌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좀 규제를 하고 웨스팅하우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SMR도 포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SMR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원전의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SMR 등 차세대 원전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줘야 통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수원의 수출 가능 지역을 체코랑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제한하는 조건이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 내가 뭐 나쁘지 않아, 여기는 해도 될 것 같아라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뭐 인정하는 지역들만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체코 원전에 적용하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냐면은 24조쯤 됩니다. 24조 중에서 원래 60%는 이 체코에 있는 기업들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 수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뭘 제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를 넘겨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14조 원은 그 현재 업체한테 넘어갑니다.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그럼 10조 남죠. 그 10조에서 또 2조 3천억 정도는 웨스팅하우스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실 남는 거는 뭐 한 7조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또 순이익이 얼마나 남는지는 또 열어봐야겠죠. 한 5% 남는다고 하니까 대략 한 3,500억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면 100%, 그 외 지역은 50%의 원전 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을 합니다. 뭐 사실 이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너무 이거 불합리하지 않냐, 너무 부당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도 얘기를 했지만 1987년도, 1997년도, 2007년도, 그리고 2009년도, 그리고 최근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까지 단 한 번도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안 거치고 단 한 번도 웨스팅하우스한테 돈을 안 내거나 또는 수주를 안 맡기거나 그냥 단독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사실 답답하고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래 왔고 이게 지금 눈으로 좀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뒤에서 조용조용 했다면 이제 앞으로 좀 드러난 좀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조금 이걸 보고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야 그럴 바엔 조인트 벤처를 차리자. 야 인수합병도 어차피 불가능해. 야 저렇게 하면 거의 노예계약이야. 야 그럴 바에는 그냥 당당하게 우리 합작사 차려서 그냥 일정 부분 퍼주고 그냥 우리도 당당하게 수주받고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죠.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인트 벤처라고 한다면 보통 2차전지 쪽에 많이 있었죠. 뭐 스타플러스 에너지라든가 뭐 아니면은 얼티엄 셀즈라든가 실제 뭐
미국에 있는 기업이랑 같이 합작사를 차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원전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어차피 뭐 웨스팅하우스 입에 쑤셔줄 거 그냥 당당하게 쑤셔주고 우리도 수주 당당하게 받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원자력 발전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계속 웨스팅하우스한테 기술료 주고 뭐 수주 주고 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 기업과 그냥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당당하게 그냥 우회로 만들고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합병은 그냥 불가능합니다. 할 거면 다 내줘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인 수주를 받을 때도 큰 규제를 받을 바에는 그냥 합작사가 낫다. 그냥 당당하게 돈을 뺏기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지금 좀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린 거 아니냐. 그럼 언제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이게 밀린다, 오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과거에 고민했던 적도 있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실질적인 이 미국 내 원전에 대한 건설, 그 다음에 승인 절차, 승인 기간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기존의 원전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미국에서 원전 많이 짓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뭐 짓겠다고 해서 당장 지금 땅 파가지고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원전 승인 절차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기준에 거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라이센싱 프로세스, 그러니까 원전 승인 절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RC 원자력 규제 위원회고요. 여기에 이제 인허가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서 인허가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다 지을 건데 라고 해서 일단 지역부터 정해야 돼요. 그래서 Early Site Permit에서 ESP 부지선 승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부지에다가 원전을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발전소 설계 없이 부지만 먼저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떻게 원자력을 발전할 거고 어떻게 설치할 건데 필요 없고 일단 땅부터 가져와. 야 이거 뭐 지을 땐 있니? 해서 부지 먼저 갖고 와야 돼요. 그전에는 설계도 안 봐요. 땅이 나오면 그때 설계를 봅니다. 그래서 올리사이트 퍼밋 ESP 하고 난 다음에 뭐나 나오냐면 이 스탠다드 디자인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디자인 나오는 건 뭐예요? 이제 좀 설계 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표준 설계 인증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표준 원자로 설계를 사전에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자로를 지을 건데 설계도 좀 가져와 봐. 그 다음에 이 설계를 확인합니다.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설계를 할 거구나. 오케이. 근데 아시겠지만 설계를 하는 거랑 실제 짓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땅 얻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바인드 라이센스라고 해서 통합 인허가라고 합니다. 통합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뭔가를 한 방에 확인한다라는 거죠. 뭘 한 방에 확인하냐면 건설이랑 운영을 한 번에 허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을 거고 이 지은 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데 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3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땅에다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건설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할게요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뚝딱 나와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공청회와 환경영향보고서 초안, 최종본을 공개하고 기술평가라든가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과정을 거쳐서 OK가 떨어지면 이제 원전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 과정이 뭐 한 달이면 되냐, 뭐 2달이면 되냐, 뭐 아니면 뭐 6개월이면 될까요? 오케이 1년이면 될까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기존입니다. 바뀐 게 아니라 기존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서 이 원전을 승인하는 절차는
이 싹 다 하는 데까지 총 5년에서 길면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짓는 데까지가 아니라 지어도 돼요라고 승인받는 데까지만 5년 10년 걸렸습니다. 뭔 소리예요? 짓지 말란 소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 내에서 지금 원전을 짓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활발하고 엄청나게 지금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꿔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안한 원자력 규제위원회 구조가 개편됐고요. 인허가를 길어봐야 18개월 안에 끝내라. 그러니까 1년 6개월 안에 인허가 끝내라는 거죠. 부지 선정부터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어떻게 할지 다 검토하는데 5년 10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하면서 빠르게 진행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언제냐면 2025년 중순이에요. 그래서 2025년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빠르게 2026년 말쯤은 가야 인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라야 2026년 말이니까 아마 2026년 말에서 2027년도쯤이 가장 적극적으로 원전이 승인이 나고 설계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건설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승인도 안 났으니까. 어디서? 미국 내에서. 그래서 지금은 당장 원전 수주를 받거나 뭐 체코나 폴란드나 정확히 말하면 건설은 아니지만 당장 수주 받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업의 실적을 까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실적이 나오긴 나오는데 좀 애매하거나 또는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높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얘기한 대로 이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에 구조 개편에 따라서 올라갈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쯤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바로 2026년도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래서 원전이 구체화되는 시기부터 아마 이제는 성장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원전으로 돈을 버는, 원전에 실제로 납품을 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기업부터 성장하고 아마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SMR 한 대, 원전 한 대, 원자력 기술 이때 이러면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죠. 근데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이 정말로 납품되는 곳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4일까지 뭘 하라고 시켰냐면, 약 중순부터, 그러니까 2025년 중순에 아까 NRC 규제 풀어주고 난 다음에 약 1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3기의 신규 실험용 원자로를 가동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지금부터 내년 중순까지는 뭐가 나와야 돼? 원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승인이라든가 허가라든가 1년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얼추 한번 연습해봐라, 또는 얼추 한번 통과시켜봐라 하면서 실험용으로 원자로를 가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제 생각엔 이게 시작이에요. 2026년 7월 4일 시작으로 해서 원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 전까지 뭐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슬슬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대화된 원자력 에너지 부분에 필요한 충분한 우라늄이라든가 원자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일단 허용해 놨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전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준, 규제, 원료 이런 것들이 허용이 돼야 돼요. 아니 근데 아까 뭐 부지 선승인이 필요하다며. 야, 땅 없으면 어떡해? 뭐 지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연방정부가 소유한 땅이라든가 군기지에 원자로를 건설할 위치를 모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땅이 없어? 야 그럼 나라에서 내줄게. 없어? 야 군기지라도 내줄게 하면서 상당히 원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 회사 오클로가 골프공을 들고 왔습니다. 뭐 한 요 정도 하겠죠, 크기가. 이 골프공이 사람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의 양이다. 이거면은 사실 우리가 쓸 전기 다 써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원전이 구체화되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때 2016년 중순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아마 상승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다든가 흔들림이 나온 이후에
아마 진짜 상승하고 진짜 수주받을 기업들은 2026년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이나 우상향이 나올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한 NRC 원자력 규제 위원회 이 완화 규정 때문에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혜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일정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시범 프로그램 덕분에 성장합니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투자한 곳이죠. 빌 게이츠가 작년 3월 NRC에 허가를 신청했고 오는 2026년 12월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6년 말에는 이 테라파워가 SMR에 대한 건설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2026년 말에 허가를 받고 건설을 뚝딱뚝딱 하면은 2030년에 연료 장전하고 31년에 상업운전에 돌입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언제 납품하겠어요? 예, 이때 납품하겠죠. 허가 받고 나서부터 야 허가 됐다, 야 원자로 갖고 와 하면은 이때 수주를 다 때려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 장전할 때까지 딱히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한국 기업들은 이득을 보겠죠. 국내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방안에 따르면 혁신형 SMR은 2026년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삼성물산은 2026년 착공할 루마니아 SMR의 피드 투 EPC가 이뤄질 경우에 한 5조에서 6조쯤 수주가 기대가 되더라. 그래서 실제 2026년에 웬만한 일정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정이라는 거죠. 누구? 또 뉴스케일 파워도 있죠.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오는 또 2026년 상반기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통합 인허가 신청을 승인받은 뒤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대해서 승인 받으면 그때부터 수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품 제작에 착수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본 제품 제작에 돌입을 한다. 2026년 하반기입니다. 역시나 일정이 비슷하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언제 시작한다? 2026년 말에 시작해서 2029년 준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SMR 한 기당 77MW의 모듈을 최대 12대까지 설치해 약 924MW의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다 언제 몰려 있냐면 2026년 중순에서 2026년 말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보자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착공하는 정책에 직접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히 2026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5년은 체코 원전 각국의 원전 수주 발표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대감이에요. 원전을 지금 다시 설치하기 시작하네. 근데 돈이 되는 시점부터가 아마 진짜 상승 랠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2026년 중순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트럼프 핵심 정책도 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가 2026년이고 아마 초중순부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규제 위원회 절차를 열어보면 2026년 중순에서 2026년 말쯤이 원전의 본격적인 승인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좀 객관적인 얘기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 원전에 돈이 되는 시기, 원전에 이 수주가 들어가는 시기, 그게 본격화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2026년 아마 중순부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5년 하반기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언제 다시 한 번 더 2026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실제 수주를 하고 돈을 버는 기업의 대세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SMR이 2026년에 대부분이 건설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이 NRC에, 그러니까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이 신청을 넣으면은 내년 말이나 아니면 2027년 초면은 대부분이 건설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이라든가 일정들을 체크를 해보면 아마 2026년도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랑 같이 천천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됐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우주 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전화번호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전화번호 쓸 데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딱 하나예요. 제가 중요한 글이나 중요한 내용을 어플에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알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알림을. 그래서 알림 받으시겠어요? 허용, 승인 뜨면은 이거는 허용이나 승인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허용 승인만 해주시면은 제가 중요한 글을 썼을 때 다 알림이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100% 무료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누르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 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20일, 19일, 18일, 14일, 13일도 추천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넘게 좀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